1년에서 12년으로 알고 있는데 5대5 반반으로 하고 싶습니다. 결혼할 때 5천만 갖고 왔어요. 처가에서 쓴 돈하고 갖고 온 돈하고 같이 합쳐버리니까 강용호 씨의 얘기에 진실성이 많이 없어요. 이혼한 아내가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 표정도 지나가고 네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두 분 사이에서 이혼을 할래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얘기가 확장되고 그 확장된 얘기만큼 보통 몇 배가 나한테 온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그리고 이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현재 이혼 의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시간의 캠프가 끝나고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캠프에서 충분히 이혼 숙녀의 시간을 가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남편 강용모 씨는 아내 이현명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혼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예상 저는 못했어요, 그거는. 이유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 알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혼 의사가 컸는데 애들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더 기회를 주자 마지막으로 여기 나온 기회로. 아내 이현명 씨는 남편 강용모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 네. 네. 근데 너가 그런 식으로 쇼킹했고 제가 원했던 답이 X인데 OK로 나오니까 좀 황당했어요. 잠시만요. 뭐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커피숍 결과가 나온 거가 이 사람 속마음을 알았으니까요. 저도 너무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고 저 마음 좀 편하게 아이들하고 제 인생 다시 위자료 부분 먼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편 측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결국은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라고 이제 남편분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규칙 사유에 대한 원인을 좀 보면 아내분의 사실 가출이에요. 뭐 10번이 넘는 가출이 있었고 심지어 6개월 또는 뭐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가출한 적도 있었고요. 최근 2년 가출에는 다른 남자분하고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간 동안 또 남편분이 아이들 양육하고 혼자 굉장히 힘든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3천만 원 정도는 최소한으로 위자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20년이었는데요. 그중에 폭언, 폭행은 무려 16년 동안에 지속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20년 동안요 생활비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분이 결혼하면서 지참금으로 가져온 1억을 아끼고 쪼개고 이렇게 하면서 부담을 해왔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처럼 아무런 가정생활에 문제가 없었는데 혼자서 그냥 나몰라라 하고 나간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점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남편분이 상간남 소송을 진행 중이고 그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은 아내도 지고 상간남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으셨다면 연대 책임이 있는 아내분은 그 책임에서 면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저희가 못해도 위자료 1,000에서 1,500 이 정도는 오히려 저희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년 동안 긴 생활 동안 한 번도 생활비를 줘본 적이 없다. 한 번뿐 아닌데. 근데 결혼 생활 20년인데 한 번이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아니 저도 저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했지만 네.
큰 거는 다 예를 들어서 관리비, 집세 그런 걸 다 제가 부담해갖고 관리비 월세 합치면은 55 나갔어요. 저는 그걸 다 부담했거든요. 4년 동안 제가 다 부담을 했는데 자꾸 엄한 말 하니까 과장돼서 말하고 좀 억울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크게 들어가는 것들은 남편이 계속 좀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아예 기저귀 분유값도 없어서 그리고 금반지, 팔찌 이런 거 다 갖다 팔았고 제 암보험도 해약했어요. 그리고서 제가 버틴 거거든요. 일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그 월세 관리비 같은 걸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셋이나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없었다는 점이고요. 네? 그런데 그걸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폭언이라든지 폭행 그런 부분이 장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상담하고 했을 때도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보면. 네, 네 맞습니다. 그 시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 네, 그 부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정확하게. 제가 폭행하고 뭐 폭언하고 한 거는 좀 중간에 공백이 포함된다고 해도 제 기억으로 한 11년에서 12년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서 1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8, 9년 정도는 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출에 대한 이유를 이해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면. 아니에요. 그건 애들에 대한 폭행이 8년 전이 마지막이고 마지막 폭행은 지금 4년 정도 됐거든요. 이사 와서 얼마 안 돼서 저 머리를 잡아서 밀어쳐서 모서리에 박아서 피 났었거든요. 피가 나서 그때 응급실에 간 거 있죠, 그렇죠? 부르긴 그때, 했어요. 네, 불렀는데 경찰까지 오셨어요, 같이. 아내분이 4년 전 얘기하고 이거 머리 피 나고 이랬던 거는 사실은 저랑 얘기할 때는 없었던 얘기이긴 아니 한데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응급실 간 거, 네 그냥 밀었는데 머리가 부딪혔다고 하신 거예요. 모서리에 좀 부딪혀갖고 머리를 자꾸 네, 때린 거랑은 엄청난 차이. 예. 그것도.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머리를 자꾸 막 왔다 갔다 뭐 한 거는 기억이 안 나고 아내가 좀 과장이 좀 있어요. 핑계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뭐 회피도 있고 혹하면 뭐 그 자리에서만 피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저기 우리 현명 씨는 마지막 그럼 그 20개월의 가출은 그 왜 나간 거죠? 제가 그때 회식이 있었어요. 네. 저는 그 전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회식 있고 또 누구 만난다. 얘가 딱 한마디. 너 또 술 먹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너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계속 전화 오냐? 아니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그 마지막에 지금 20개월은 사실은 폭행과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뭐 제가 무서워서 못 돌아갔어요. 무서워서 못 네. 들어갔다. 제가 무서워서 못 돌아갔어요. 그렇죠. 네. 아내분 사실 그걸 얘기하셔야 돼요. 무서워서 못 진짜 들어갔다고 겁나- 얘기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네. 어떻게 할까 봐. 사실 좀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아내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맞고 그랬으면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고 트라우마가 되면 그런 잘못되는 상황이 있을 때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위험을 느끼시고 그게 위험이 느껴지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라는 게 그게 엄청난 거잖아요. 맞아요. 크고 작고 한 거를 포함해서 한 4, 5년은 돼요. 그 빈 공간이 저한테 보상이 아니라 제 자식한테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래서 남편분은 계속 3천만 원을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그 위자료를 받고 싶으시다면 뭐 소송으로 소송에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재산 분할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 결국엔 또
적극 재산보다는 지금 소극 재산이 많은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8천 정도 남편 명의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 아내 명의는 뭐 70만 원 정도니까 사실 크진 않고요 보면. 그래서 근데 이 채무에 대해서 채무를 남편이 6을 가져가고 아내가 4를 가져가는 것으로 재산 분할을 했으면 좋겠다. 재산 분할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 아니요? 저는 5대5 반반으로 하고 싶습니다. 5대5 반반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남편이 더 가져가는 게 아니라 5대5로 하겠다. 네. 재산 분할? 요거는 어떻게 분할하실 생각이세요? 반반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반? 아내가 뭐 1,000만 원도 안 받으려고 할 것 같은데 보면. 혼인관계 유지하고 있으니까 빚도 공동이니까 저는 네 빚도 그럼 내가 반 할 테니까 줘. 그 7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어찌됐든 오케이. 제가 그랬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채무 이외에 그래도 가정생활의 경제활동과 가사일, 육아 이렇게 보면 몇 대 몇 정도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내가 한 60, 제 육사? 육사 64. 그러면 이게 재산 분할이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일단 4대 6 정도로 얘기를 해보고 네네. 아내의 주장에 따라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통탈 합치면 저도 비어있는 공간만 아내가 4년은 돼요, 진짜. 그 4년 동안은 세월을 제가 다 메꿔줬는데 너 한번 당해봐라, 먹어라. 그런 마음으로 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8천이 어떤 명목의 채무예요? 생활비하고 차, 8천에 4천이 차 대출이에요? 아니, 예, 그쵸, 예. 차. 아니 그럼 차가 있으면은 차에 적극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8천이 다 채무죠? 그러면 차가 있으면 차하고 차 대출은 퉁이잖아요. 아니 근데 난 제일 웃기는 게 지금 이 상황에 생활비 뭐 대출 받고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차는 왜 산 거예요? 저도 좀 무리는 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없는 동안에 저도 힘들었고 애들 때문에 좀 차는 없으면 안 되니까 오케이 동의로, 알았습니다. 예. 뭐 그것까지야 우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 차를 내가 가져간다라고 하면 4천만 남는 거고 네, 맞습니다. 4천에 5대5 2천씩입니다. 일단은 이 4천만 원을 생활비에 썼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가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요, 이 채무가 있는지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 1억 5천을 가지고 모아둔 건 다 소진하고 또 경제활동 하면서 해가지고 심지어 아내분이 훨씬 더 많이 부담했는데 4천만 원이 갑자기 띠용 튀어나와가지고 생활비로 썼으니 나누자고 이거는 네, 너무나 타당하지 않고요. 그거는 솔직히 그 사람이 다 일을 만드는 거고 그 사람이 한 푼도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이제 와서 저한테 5대5라고 말이 안 되죠. 네, 저희는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 아내가 가져온 돈이 1억 5천이 아니라 저하고 결혼할 때 5천만 갖고 왔습니다. 나머지 1억은 장모님한테 드리고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처가에서 쓴 돈하고 갖고 온 돈하고 같이 합쳐버리니까 지금 아내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제가 1억 5천을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엄마한테 5천. 집세, 뭐 공값 이런 거 다 밀려서 그건 해주고요. 빼면 얼마예요? 더 그러면 친정에 쓴 돈이 얼마예요? 1억이에요. 1억. 그거 빼면 1억이란 얘기죠? 1억을 우기니까 저도 너무 억울하고 괘씸해서 5천을 더 부풀리니까 1억이라고 막 만들어 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제가 어떻게 힘들게 돈 벌고 그거 어떻게 쉽게 잊어버려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갖고 온 게 1억인데 1억으로 5천만 원 어디다 썼다고 그랬어요? 묶어놨어요. 어디다 묶어놨어요? 은행에. 그 나머지 5천은 집세를 그래서 제가 월세를 얻었어요. 나머지 돈은 방세 월세를 하고 나머지 아이 가졌으니까 그 나머지 병원비 제가 다 하고요. 아무튼 1억을 갖고 온 건 맞아요? 아니요. 가져왔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증빙 자료를 주세요.
증빙 자료를 주세요. 그 몇 년 된 것도 있어요. 아니 증빙 아니. 자료나 마나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잖아. 왜냐면 생활비 뭐 한 달에 진짜 뭐 70, 80만 원만 했어도 몇 년이면 싹 없어진다니까. 그럼 충분히 말이 된다니까. 아니 근데 이거 저기 이제 남편이 모은 예금도 있다라고 1,200만 원. 예금도 있다라고 1,200만 원. 네. 이것도 합산하신 거예요? 다? 저 재산에? 안 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지금 예금이 1,200만 원 있으시다고. 네? 지금 예금이 1,200만 원 있으시다고. 아 지금 생활비로 좀 나가고요. 지금 1,000 좀 밑으로 좀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니까 1,000만 원 있는 거네요. 있다는 걸 빼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어찌됐든 한 1,000만 원 있다는 걸 빼시면 어떻게 해요? 이건 재산에 포함을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돈은 갚아야 강용호 씨의 얘기에 진실성이 많이 없어요. 진실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혼인은 기본적인 전제가 진실이에요. 진실이 없는 사랑과 행복을 논하는 건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강용호 씨는 지금 이혼한 아내가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 표정도 지나가고 네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두 분 사이에서 이혼을 할래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얘기가 확장되고 그 확장된 얘기만큼 보통 몇 배가 나한테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잘못의 정도를 서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라서 다시 한번 금액으로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어떨까요? 우리 뒤에 저거 떼고 3,000이잖아요 빚이. 남편이 2,000 하고 아내가 1,000 하고 요 정도로 해결 보는 거 어때요? 아내분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우리 어때요? 남편도. 아, 뭐 6대 4에서 조금 더 쓰시는 거니까. 7대 3이에요. 7대 3이에요. 네, 7대 3, 6대 4, 7대 3인데 7대 네. 3으로 가능하냐? 양보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니, 네. 네. 재산 분할은 그렇게 네네네. 네,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는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내분 말씀해 보세요. 저는 솔직히 너무 이 사람한테 너무 많이 힘들었고 너무 그동안 세월이 제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좀 저도 편하게 이제 남은 인생 살고 싶고. 알겠습니다. 남편분도 캠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하세요. 캠프를 속해서 아내의 마음도 알았고 저도 좀 알려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뭐 이혼이 꼭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또 행복하게 사시면 되니까요. 예. 두 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자꾸 괜찮아요? 아유. 후회는 없어요. 괘씸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 있죠. 죄책감이 드네요. 소리 없이 내린 저 빗방울처럼 하염없이 스며들던 그만 뭐 행복을 찾아서 간다는데 서로 뭐 응원을 해주고 그렇게 합시다. 죄송, 이름 지금까지 이 사람 이름 한 번도 안 불러봤거든요. 한 번만 할게요. 윤목 씨, 저는 진짜 처음부터 솔직히 좋아했고
사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처음부터 나한테 잘해준 기억, 그 기억 하나 때문에 자기 만난 거고, 자기가 그런 성격 아니었으면 아직까지 난 더 좋아했을 거야. 내가 내 마음 완전 여기까지 온 줄 몰랐어. 진짜 미안해. 잘 살고 아프지 마.